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얼마 전에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국내 고배당 분기배당주에 대한 영상을 다뤘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던 배당주들마저 주가가 무너지면서 머쓱해졌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나스닥은 1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조치 때문인지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많이 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관세 유예 조치로 매력적인 배당주들의 가격이 다시 상승한 모습이지만,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말고 같이 주주 친화적인 배당주를 찾아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분기 배당주에 이어 매력적인 중간 배당주 세 곳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과거부터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중간 배당주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배당 수익률도 낮은 모습이었고 배당 변동성도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BNK 금융지주는 배당 성향이 안정적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금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배당 수익률도 높아진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배당 수익률은 4.1%를 보여주고 있고, 현금 배당 성향도 30%에 가까워지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2027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상승이 전망되면서 배당 성장의 기대감도 높아져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BNK 금융지주의 PER이나 PBR도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증가에 따른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기업 가치 재고를 보면 CET1 비율 12.5%를 지향하고 RWA 성장률을 연간 4%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고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최대화시키며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 BNK 금융지주는 2027년까지 실적 성장이 전망되면서 배당금도 꾸준하게 증가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KTNG입니다. KTNG는 과거부터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중간 배당주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배당 동결을 보인 적은 있지만 배당 삭감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배당금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증가하는 모습이고, 배당 성향도 평균적으로 50%를 넘기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4.46%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배당 성장률도 4%대를 보이고 있어서 성장세가 높지는 않지만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적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KTNG는 2024년 대비 영업이익이 7%가량 증가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7%가량 영업이익이 성장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이고, 2027년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적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주 환원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다만 KTNG의 PER은 10배를 넘기고 있고 PBR도 1배를 넘기고 있어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NG의 부채 비율은 50%도 되지 않으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도 10%를 넘기고 있어서 배당 안정성도 높지만 재무 안정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TNG의 배당금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KTNG의 기업가치재고 공시를 보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의 현금 배당과 1조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 유동화 등에 따른 추가 재원이 유입될 시 추가 주주 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023년 말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약 20%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에 약 2,100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4년에는 496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846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모습입니다. 현금 배당도 계획한 대로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어서 주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배당금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보자면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모습이라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과 2011년에 배당금을 지급했었지만 2012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해오고 있고 배당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을 보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당 동결을 보이고 있어서 SK텔레콤과 KT에 비해 배당 투자 매력이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당 동결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LG유플러스의 과거 평균 배당 수익률은 3.47%로 앞에서 본 기업들에 비해 매력이 낮지만 통신업은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이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기에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실적 감소를 보였지만 2025년에는 실적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당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주 환원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LG유플러스의 PBR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PER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의 배당금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별도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금은 최소 650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650원의 배당금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이라고 생각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실적 성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배당 성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배당금 설정으로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고 2027년에는 배당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니 주가 하락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간 배당주 세 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 외에도 영원무역홀딩스, SK가스, 맥쿼리인프라, 한국설석유 등 매력적인 중간 배당 기업들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21년부터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도 낮은 모습이라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당 성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SK가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금 배당 외에도 주식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현금 배당에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고 배당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원무역홀딩스는 과거 배당 정책으로 주주들을 기만한 적이 있었고 SK가스는 유가 변동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라 안정성이 떨어져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 유예 조치로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보면서 투자 자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꾸준히 오래 살아남아서 시간의 힘을 빌려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